안녕하세요. 새가정 플러스 9월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진행을 맡은 송지연 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새가정 플러스 이야기 손님으로 9월호 특집 주제를 쓰신 최소영 목사님 모셨는데요. 목사님 출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서선교로 굉장히 오랜 시간 역할을 감당해 왔었던 우리 새가정이 문서선교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더 많은 시도들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반갑고 좋습니다. 이 새가정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새로운 만남들, 새로운 보람들이 더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이번 9월호 특집 주제가 2022년 여성운동을 바라보다였습니다. 목사님은 오랫동안 여성기관에서 사역을 해오셨잖아요. 현재 여성운동에 대한 평가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운동들도 이제까지처럼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이 받은 소명들을 잘 감당해 왔고 앞으로도 감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서, 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본인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제까지도 해왔고요. 법이나 정책을 바꾸는 것, 문화를 바꾸는 것, 그리고 차별당하고 소외당한 이들 옆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지점은 20, 30년 전에 활동하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대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20, 30대 젊은 사람들의 참여가 굉장히 저조하게 되면 지도력이 전반적으로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가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변화를 위한 자기 성찰 그리고 시대를 읽으려는 열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여성들에 대한 백래시인데요. 이 공격이 우리 세대나 우리 이전 세대가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지점도 물론 있지만 다른 지점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어떤 지점이 같고 어떤 지점이 다른지 지금 젊은 세대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차별이나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우선 듣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성운동 기관들이 이제까지 활동해 오면서 축적해온 역사와 사람들 그리고 관계와 경험이라는 건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지금 등장하고 있는 그 유목민적 성격을 가진 이 노마드 여성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여성운동 모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젊은 여성운동 모임 역시 젊은 여성운동 모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활동적인 에너지와 새로운 시각 그리고 예민한 감수성과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변화무쌍한 이런 방식들은 기존 여성운동 기관들이 잊고 있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자산이죠. 이 둘이 만나고 부딪히고 변화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여성운동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데요. 정말 선배들의 그 귀한 자산과 또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그 젊은 여성들의 자산이 같이 부딪히면서 정말 새로운 여성운동이 정말 시작돼야 될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마음에 많이 새겨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감리교 여성 지도력 개발원 안에 2030 연구원들이 정말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재밌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리교 여성지도력 개발원이 창립한 지 20년이 됐던 2020년에 2030 연구원 모임이 새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2030 연구원 모임이 가능했던 거는 여러 요인들이 사실은 잘 만났기 때문입니다. 2030 중에 탁월한 조직가가 있었고요. 젊은 여성들이 활동의 현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고민을 많이 하면서 활동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개발원이 2030 세대와 함께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이고 준비를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만나서 아마 2030 연구원이 새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들이 2030 젊은 세대
활동가들의 활동을 굉장히 오래 기다려왔고 준비해왔고 열심히 모색을 해왔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모이기가 그렇게 어렵더니 한번 모이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일들이 첫 만남에서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처음 만난 날 서로 간의 상처와 고민을 얘기하면서 눈물 펑펑 흘리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요즘 팔복을 그럼 만들어 보자.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어려웠는데 요즘 팔복을 만들어서 우리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려보자. 그러더니 뚝딱뚝딱 깔깔깔깔 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요즘 팔복이 만들어졌어요. 첫 모임에서부터. 그 소개하자면 1절은 이겁니다.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복이 있나니 본인들이 알아서 할 것이요. 가로 열고 자매품이 있어요. 아이가 있든지 없든지 복이 있나니. 4절은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인데 살찌든지 안 찌든지 복이 있나니 건강 걱정은 당신이나 할 것이요. 네. 5절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기가 마신 컵을 자기가 씻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지극히 상식이요. 맞네요. 이 상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를 깔깔깔 웃으면서 만들어냈던 2030 연구원들을 생각하니까 저도 저절로 웃음이 나왔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자그마한 질문들, 자그마한 행동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고 얼마나 많이 그거를 고민을 해왔으면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거 만들고 나서 바로 다음에 만든 게 진보 마초 테스트였습니다. 진보 마초란 얘기는 여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인 진보들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면들이 있다를 밝혀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각각의 질문들의 예스와 노로 연결되는데 그때 만나는 모든 질문들이 자기를 성찰하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육아와 가사노동을 도울 것이다 라는 질문에 노라고 답을 하면 이런 문장이 나타납니다. 고정된 성 역할에 대해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스라고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참 잘했어요 나올까요? 그러게요. 궁금해지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스일 경우에는 돕는다고요? 돕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함께 분배해야 합니다. 라는 질문을 네. 문장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또 나는 아이를 꼭 낳고 싶다라는 질문에는 예스와 노가 똑같은 문장으로 귀결이 됩니다. 파트너와 상의하셨나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질문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감리교 내에서 교회 성폭력 문제가 좀 심각한 적이 지금도 심각하지만 있어서 2030 연구원들이 교회 성폭력에 반대하는 그 성명서를 냈는데요. 일반적인 성명서 방식으로 내지 않고 성경을 인용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여기에는 1절과 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여전히 목사인 자여. 감리교회 역사의 수치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요. 화 있을진저 성폭력을 은폐하는 데 앞장서는 자여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요. 근데 7절이 재밌습니다. 마지막 7절은 화 없을진저 연대하는 자여. 그리고 공유 좋아요 막 이렇게 나오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마무리가 되는 성명서입니다.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네. 이런 일들을 하다가 뭐 잠깐 좀 바빠서 못 모이는 것 같더니 1년 뒤에 온라인 신문에 연재했던 기사들을 자기들의 글들을 모아서 책을 하나 또 내더라고요. 제목이 부름받아 나선 2년이에요. 네. 약간 파격적이네요. 파격적이죠? 네. 개발원 내부에서도 사실 어르신들은 왜 2년이에요? 이러면서 많이 당황해 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원래 예수쟁이라는 이 표현 자체, 크리스찬이라는 이 표현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하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거잖아요.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에서 오히려 소외당하고 차별당했던 이런 경험들을 적극적으로 부름받아 나선 2년이라는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안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자기 길을 걸어가겠다 이러는 선언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올해는 그 2030 상임연구원들이 라떼는 마리아라는 그
기획서를 갑자기 내밀더라고요. 라떼는 말이야 이게 뭐야 했더니 선배 여성들에게 삶의 경험과 지혜를 좀 듣고 싶다. 우리는 삶의 고비마다 갈림길마다 벽을 만나고 뭐 이럴 때마다 너무 갈팡질팡하겠고 앞을 잘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너무 고민스럽다. 근데 선배 여성들은 이런 활동들을 수십 년간 어떻게 해왔는지 그거를 지혜를 듣고 싶다. 그래서 이런 기획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라떼는 말이야 인데요. 그 차를 같이 마시면서 그 경험들을 듣고 지혜를 같이 나누고 공감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하더라고요. 올해 그 후원 행사 하면서도 이 2030 연구원들이 주 인도자를 맡고 성찬집례도 이 친구들이 맡게 됐습니다. 작년 후원 행사 때도 예배의 핵심인 메시지 설교 파트를 2030 연구원들이 맡아서 했었거든요. 올해 후원 행사 기획도 2030 연구원들이 거의 다 본인 스스로들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미 2030 연구원들은 개발원의 중심 지도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다양한 책 제목과 내용들을 보니까요. 요새 교회 젊은 여성들에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내용들이고 책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어서 특히 여성들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책들과 내용들이 좀 널리 알려져서 교회에 좀 관심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 세 가정도 같이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발원 안에 이런 2030 세대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개발원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목사님, 그런데 2030 세대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재밌는 일도 많았지만 아무래도 삶의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좀 힘든 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일 먼저 맞춰야 하는 게 아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모임 시간이에요. 네. 그 4060 연구원들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 혹은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 낮 시간대에 주로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2030 연구원들은 각자 학교에 가서 학업을 하거나 일터에서 일을 하거나 하면 최소한 6시 이후 6, 7시거나 아니면 8시 이후 이런 식으로 모임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것도 모임을 하면서 이 친구들은 저녁밥을 그저 먹으면서 막 줌으로 모임을 하거나 이래야 되니까 그걸 맞추는 게 참 어렵다 싶었고요. 그래서 모임 시간은 어떤 때는 밤으로, 어떤 때는 주말로, 어떤 때는 저녁 오후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막 이렇게도 맞추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또 하나는 2030 연구원들의 경우 개인의 그 시간과 공간, 사적 공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연구원들하고 2030 연구원 소통방을 하나로 묶은 게 올해입니다. 2년 동안은 따로 활동을 했었고 지금도 물론 따로 있지만 저희는 기존 연구원들이나 이사들 카톡방에서는 서로 생일 축하하고 막 격려해주고 이러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2030 연구원들은 그것도 다 허락을 맡아야 돼서 시간을 굉장히 갖고 기다리고 낯선 것들을 본인들이 동의하는 활동들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존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처음 그 2030하고 4060 연구원들이 모여서 정책협의회라고 전체가 다 모이는 시간이었는데 양쪽 다 걱정을 한 거예요. 과연 괜찮을까? 저도 물론 걱정을 했습니다. 과연 괜찮을까? 근데 걱정한 게 무색하게 같이 모여서 삶을 나누면서 삶에서 상처받았던 것들을 꺼내놓고 외로웠던 거 꺼내놓고 하다가 왈칵왈칵 울고 그거를 서로 격려하고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대 간에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충분히 만날 수 있고 충분히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구나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네,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차근차근 하다 보면 이렇게 이번에 했던 그렇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런 시도들이 사실은 젊은 세대들하고 좀 기존에 있던 선배들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조금은 팁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앞으로의 여성운동의 방향성이 좀 어떻게 나갔으면 좋을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대 여성운동이나 그 이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중심 그 활동 주제, 질문이 이런 거였을 겁니다. 여성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 여성도 안수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여성들의 이야기도 역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요 활동 주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주제들은 물론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데 앞으로 보다 더 열린 자세로 이 시대의 과제들은 뭘까?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 젊은 세대들의 고민을 듣고 젊은 세대들과 함께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경험들을 좀 쌓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성도라고 했던 부분에 젊은 세대도 를 집어넣어서 같이 질문을 해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여성들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대 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의사결정 과정을 먼저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 예전에 이제 남성, 장로, 목사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의사결정 과정이 된 거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다면 이제는 나이가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중심으로 의사결정 과정이 그냥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젊은 여성들도 지금 현재의 중심 지도력으로 인정을 하고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 그게 필요할 겁니다. 이제껏 그 여성운동의 핵심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포기하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해요. 네. 여성 안수도 수십 년 동안 포기하지 네, 않아서 그렇죠. 이뤄냈었죠. 그래서 성과를 냈던 거고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건데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다 보면 뭔가 변화는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건데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서 젊은 세대가 가진 장점들을 받아들이면 어떨까. 예를 들면 앞으로 여기에 끊임없이 변화하기, 뭐 가볍게 한 방 먹이기 같은 방법론들을 좀 추가해도 좋고 서로의 불편함을 재빨리 알아채기, 뭐 서로를 존중하는 연습 같은 것들 추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면 변화가 우리 안에서부터 이미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함께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참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의 여성 운동이 좀 더 변화를 갖고 또한 젊은 지도력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그 시도들을 해보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새가정 식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가정 독자들과 시청자들이 계신 현장이 바로 우리 운동 현장이고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이루어내는 새로운 변화들이 새로운 여성운동, 새로운 교회 여성운동을 만들어낼 거라고 믿고요. 지금 세대가 진짜로 교회 여성운동의 새로운 물결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미 준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더 많은 변화들, 더 많은 보람들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지금까지 새가정 플러스 9월호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